이런 논쟁이 촉발된 이유는 이재명 기자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문건 없는 문건 논란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이제는 이 문건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혀서 더욱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엑스파일 없앨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엑스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늘 바로 파쇄하겠다. 전달자에 의하면 6월 문건은 여권,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라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문건의 실체가 영영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만 무성하게 남게 되는 걸 텐데, 박성매 변호사님, 요 장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건을 파쇄하면은 장 소장 말고 정확하게 그 문건을 봤다는 사람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국 장 소장 본인이 비밀을 이제 안게 되는 건데, 여권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는, 또 하나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윤 전 총장 측이 이거 불법 사찰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가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장성철 소장이 엑스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수사에 비협조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파급력이 상당히 커진다면, 더더군다나 단순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 사찰 의혹까지 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그때는 압수수색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 소장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단계에서는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쇄하더라도 자신이 누구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았고 전달한 취지가 어땠는지는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 윤 전 총장과 그 처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이 문건을 파쇄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은행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총장이 도저히 이거는 해명이 불가능하고 등판도 하기 전에 이게 방어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 페북 글을 내리고, 또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제 문서를 파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하나의 문건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부기관이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문건은 여당이 작성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이전에 이제 독재 정권 또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보기관들이 말하자면 불법 사찰도 하고 정치 공작도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이용이 돼 왔죠.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정원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법도 통과를 시켜가지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제 나눠가지고 경찰이 그렇죠. 권력화하는 것도 이제 원천 봉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 불법 사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큰 이제 위험한 말씀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거를 이제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부로 또 말씀하시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든 본인과 관련된 일이고 본인의 부인과 본인의 장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 그 문건을 스스로 달라고 그래서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러던데 그 부분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이 대통령 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야 모두에서 이 문서를 파쇄하겠다라는 장 소장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문건을 공개하지도 않고 거의 방어가 못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파쇄하면 어떻겠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아니 그거를 여권과 국가기관이 만들었다고 해놓고서 파쇄하면 어떡하냐. 여야 모두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데 이재명 기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소장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위험한데 첫 번째는 4월 달에 만든 문건은 기관이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 앞서 한 얘기 중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자금 흐름 등 일반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걸 뭐 파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차피 저렇게까지 발언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저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면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장성철 소장의 아까 뭐 얘기했지만 문건 없는 문건 논란이라는 정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거티브 공세입니다. 문건도 없이 흔드는 문건도 없이 구체적 의혹도 없이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장성철 효과가 굉장히 대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홍준표 의원이 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재현 의원은 또 송영길 대표가 만들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정치권에서 루머는 돌 수 있지만 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의 룰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들인 거죠. 저는 이게 장성철 효과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대선은 굉장히 난타전이고 혼탁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건에 대한 실체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